네, 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이 본인의 해명에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자, 검찰과 경찰이 관련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 라더견 등 핵심 3인방이 구속이 됐습니다. 자, 수사 과정에서 판도라 상자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김남국 의원 오늘 탈당 선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선언을 하고 아직 받아들여지는 상황은 모르겠는 상황인데 일단 해명은 수차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논란이 거듭되고 계속 해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맨 처음 그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요. 이 언론사에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해명한 내용들이 추후 뭐 언론사라든가 아니면 학회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증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말이 맞지 않고 또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 의원이 해명하지 않은 내용이 있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은 그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그 유믹스가 얼마나 양이 되었느냐. 근데 추가로 지금 뭐 아직 뭐 의혹에 불과하지만은 현재는 뭐 127만 개에 달하는 뭐 코인이 발견되었다 이런 보도도 있고 네. 또 심지어는 뭐 한동훈 장관 청문회라든가 뭐 각종 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지휘 도중에도 코인을 이런 매수를 하고 있었다. 예. 이런 보도에 이런 의혹의 제기에 대해서는 지금 김 의원이 아무런 지금 해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 민주당에서는 당내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다지만은 뭐 조사에 또 일정 부분 뭐 강제권이 없으니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당장에 지금 뭐 닥친 어떤 이런 위기감을 벗어나고 하자 좀 탈당한 건 아닌가? 탈당한가보다 탈당하겠다 의사를 전달한 거 아닌가? 예. 좀 오늘 쇄신의총이 오후 4시에 민주당에서 열리는 상황인데 일단 김남국 의원은 공짜 코인을 받았다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지금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받고 있는 의혹 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서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저촉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그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 그리고 현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과연 이 게임 업체들로부터 어떤 입법 청탁 내지는 로비를 받았느냐 이런 의혹이 제일 큰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상당수 대부분이 어떤 이런 게임 머니와 관련된 코인들입니다. 네. 뭐 단적으로 이미 언론에 크게 보도된 위믹스 같은 경우도 유메이드라는 게임 업체가 발행한 그 코인인데요. 왜 이것이 문제되냐 하면은 뭐 이 게임 업체들 회사들 입장에서는 뭐 P2E라고 해가지고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버는 어떤 이런 구조를 아예 합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사업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회에 로비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도 있는데요. 물론 사실 합법적으로 로비를 하고 설득을 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뭐 입법이 되는 건 어떻게 아무 문제도 없고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지금 게임 학회에서도 얼마 전에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이것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뭐 국회의원에도 불법 청탁을 하거나 뭐 심지어는 뭐 뇌물을 제공하거나 이렇게 해서 뭐 로비가 이루어진 과정이 있지 않았느냐 해서 학회에서는 오히려 국회의원이라든가 어떤 보좌관들에 대해서 이런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 전수조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냈거든요. 그 해당 당사자가 지금 중심에 있는 인물이 김남국 의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믹스라든가 다수의 어떤 게임 머니들을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게 김남국 의원이었으니까 과연 언제 이것을 취득을 했고 왜 이런 입법안에 본인이 발의에 동참했는지 이런 부분에 명확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은 아니다 이렇게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실을 뭐 아니다라고 하는데 입증은 사실은 이건 경찰권 내지는 검찰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왜 이런 상황을 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만드는지 좀 이해는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전자지급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됐는데 작년 말인가요?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보도까지 나오고 있던데 그럼 여기서는 그 전에 청구했을 때의 혐의와 또 추가된 혐의, 또 바뀐 혐의 어떤 게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또 뇌물 얘기도 나오던데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비난점, 예를 들면은 뭐 국회 상임위에서 코인을 했다.
심지어는 한동훈 장관 청문회에서 코인했다. 이게 범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걸로 영장이 발부될 리는 없고요. 예. 그리고 어떤 도덕적 비난 이런 거는 발부될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이해충돌 문제도 예를 들면 이것이 형사처벌 대상이냐 논란이 있거든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예. 그래서 이런 걸로 발부될 수는 없는데 더 나아가서 뭐 이게 혹시 뇌물을 받은 의혹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그 게임 회사로부터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그 사전 정보를 취득을 해서 예. 그 정보를 통해서 뭐 다수의 코인을 그 매수를 해서 이익을 봤다든가 이런 의혹이 만약에 좀 제기되고 최소한의 단서가 제공된다면 예. 아마 법원에서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검찰은 영장 재청구는 변호사님도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두 번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두 번을 영장 청구했다는 자체는 검찰은 이게 좀 의혹이 뭐 어떤 법을 위반한 의혹이 제기됐다. 어떤 단서가 본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청구한 거고요. 그러면 두 번 청구했는데 기각됐다고 하면은 검찰은 그동안 수사에 실패한 셈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좀 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마당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 일종 직무유기고요. 예. 또 만일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또 다시 기각이 된다면 검찰은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검찰은 아마 철저히 준비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어떤 이런 압수수색 영장을 뭐 발부받으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김남국 의원은 무소속으로서 정정당당히 임하겠다 이렇게 대결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또 한 시민단체가 지난 9일입니다. 김남국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명예훼손,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거 그럼 이 추후에 같이 지금 만약에 검찰이 영장 청구 다시 한다면 같이 합쳐지는 겁니까? 이런 사안도? 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검찰은 일종의 뭐 고소 고발은 수사의 단서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떤 뭐 총합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단순히 고소 고발됐다고 해서 영장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와중에 어떤 혐의점이 있는지 사실 이렇게 되려면은 뭐 단시간에 그 영장 청구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은 김남국 의원이 그래도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국회의원의 대상으로 쉽게 영장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좀 일정 시간이 좀 흐를 거고 그 와중에서 좀 수사의 단서라든가 뭐 언론에서도 많이 추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또 제보를 받는다든가 또 이런 어떤 일정한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검찰로서도 탄탄한 준비를 해야지 이번에 다시 세 번째 영장 또 다시 청구니까요. 기각이 되면은 뭐 검찰은 좀 억울한 어떤 사람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을 더구나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탄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역풍이 불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모든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번에 가상화폐, 즉 코인에 대한 전수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여야에서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이게 실명으로 코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 다 전수조사한다고 실제적으로 다 나올 수 있는가? 이런 실효성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왜냐하면은 불과 몇 년 전에도 뭐 어떤 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으니까 뭐 국회의원에 대해서 전수조사했지만 예. 흐지부지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법적 강제 권한, 즉 이런 어떤 예금 계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는 네. 전수조사라는 거는 결국 이거 부분에서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되고요. 예. 사실은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재산 공개 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대상으로 하자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부 어떤 개혁적인 국회의원들이 여야 막론하고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 부분에서 이게 왜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예. 어떻게 보면은 김남국 의원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 혼자 억울할 수도 있겠다. 본인은. 왜냐하면 왜 나만은 그러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왜 입법이 미국부터 시작해서 다수 국가들이 진작에 입법이 됐거든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예. 그러면 입법을 왜 안 됐냐 생각하면은 이게 비단 김남국 의원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사실 법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이걸 입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네. 저는 입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법은 당연히 뭐 이달이든 다음 달이든 해야 되고요. 재산 공개는 보통 입법을 하게 되면은 다음에 공개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한해서는 바로? 거기 부칙에다가 이 가상화폐는 즉시 공개한다. 예. 그런 단서를 적용해서 뭐 6월에 입법이 되면 6월에 모든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공개되고 예.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어느 정도의 액수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금액이 실제로 그 재산 신고한 금액보다 더 많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조항에는 항목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미 뭐 많은 걸로 예. 다들 뭐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공개 대상은 10억 좀 넘는 재산 정도를 공개를 했는데 예. 지금 코인 보유한 액은 그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 다수 언론의 보도였고요. 예.
그러면 사실은 보통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어떤 이런 국민의 대표로 하는 사람이 어떤 투자, 뭐 말이 좋아서 투자지 사실은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돈을 뭐 코인에다가 그 한다는 것은 좀 상식 밖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김남국 의원이 명백하게 본인의 계좌라든가 모든 걸 다 공개를 하고 국민의 어떤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네. 탈당부터 하고 나선 것은 좀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또 어떻게 탈당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탈당을 받아줄지는 쇄신 의총에서 얘기가 나올지 아니면 언제 결정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폭락 사태 라더견 투자자문업체 대표 구속이 됐습니다. 측근 2명도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빨리 낼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언론에서 계속 자주 반복돼서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내용이 뭐였지 궁금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이러한 지금 이게 주가 조작이라고 뭐 단언할 수 없지만 네네. 이미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된 마당에 이건 주가 조작이라고 일단 표현을 하겠어요. 주가 예. 조작 의혹 정도는 표현할 수 있다고 예. 생각하시는데요. 이건 좀 상당히 좀 그 과거의 어떤 주가 조작과는 좀 약간 좀 모양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첫 번째로는 굉장히 장기간이었습니다. 보통 이건 주가 조작을 하는 일종의 세력들 같은 경우는 예. 단기간 보통 1년을 넘지 않는다고 빨리 생각이 좀 들거든요. 빠진다. 예. 예. 근데 이거는 보통 뭐 2년, 3년이 걸렸다. 이미 이 주가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네. 상당히 이례적이었고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또 상당 부분 이득을 취하는 과정도 있었겠죠. 이거는 예.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지만 또 하나는 보통 주가 조작이라고 할 때는 대주주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없었다. 예, 이런 부분도 좀 다른 어떤 주가 조작 사람과는 좀 다르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럼 그 라더견 뭐 측근 라더견 대표를 포함해서 죄는 어떤 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죄목이 나오더라고요. 혐의가요. 가장 큰 물론 검찰 수사하다 보면은 더 많은 죄들이 나오겠지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주가 조작.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세 조종이게 되겠죠. 그 부분이랑 그 다음에는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 예. 이게 범죄 수익이라는 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보통 1,000억대, 2,000억대가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서 은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고요. 특히 시세 조종 같은 경우는 예. 보통 징역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뭐 액수가 크고 거기다가 범죄 수익까지 은닉한 게 드러나게 되면은 예. 지역이 뭐 10년, 20년께까지 예상되거든요. 예. 뭘 아직 이분들은 뭐 아직 뭐 재판 단계, 기소 단계 기소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뭐 죄가 된다 안 된다고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만약에 죄가 된다면은 굉장히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피해자를 과연 특정할 수가 있는가? 왜냐면 피해를 본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분들이 내가 피해자들하고 특정이 되는 요건이 뭔가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저는 피해자는 예. 사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피해자는 지금 한 6개, 한 7개, 8개 회사가 지금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지금 구속된 사람들이 주가 조작 회사들이 예, 진짜 피해자는 그냥 선량한 투자자들 아닙니까? 네. 그 당시에 그 회사들에 대해서 갑자기 주가가 상승하고 있네. 그럼 나도 한번 뭐 소액이라도 한번 투자해 보자. 예. 근데 불과 며칠 사이에 폭락할 다수의 어떤 투자자들 일반 국민들이 피해자지. 네. 지금 이 세력들의 뭐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수억 내지 수십억 이상을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 피해자인가라는 생각은 잘 들지는 않고요. 예. 여기서 피해자라는 생각보다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큰 이득을 보려고 예. 이 세력들과 일정 부분 많은 부분을 공유했거나 최소한도 뭐 방조했거나 해서 가담한 사람들이지. 예. 저는 그분들은 오히려 피해자라기보다는 이 주가 조작 세력과 연루된 거기 어느 정도에 따라서 오히려 수사 대상이다. 예. 더 나아가서 기소될 사람이 누군지 아닌지만 남아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금 변호사님 생각에서는 라더견 일당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인가요? 그 자본시장법 이제 자본시장법이란 예. 이제 범죄 수익 관련 법입니다. 예, 그쪽이 더 중요하게 혐의점이 그쪽에서 많이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그럼 사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 가능성이 많이 없는 그런 부분일까요? 사기라고 할 때는 예. 저런 경우는 진짜 피해자가 될 수 있겠죠.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오늘도 보니까 그 뭐 병원장 해가지고 좀뭐 의료업계 관련자들에 대해서 거액을 유인한 예. 이 병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압수수색 이루어졌다고 해야 들어갔죠. 되는데 예. 저런 경우는 진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예를 들면 진짜 뭐 아무것도 이런 어떤 뭐 정보 없이 예.
아 이거는 뭐 투자하면은 뭐 거액을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해서 투자한 사람이 극히 일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소수이겠지만 피해자가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 라더견 그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가수 임창정 씨도 나왔고요. 연예인도 몇몇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게 굉장히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그게 특이한 점이었다. 그리고 다단계식으로 이루어졌다면서요? 공개적으로가 아니고 누구 끌어오면 또 거기에 대한 수수료 주고 다시 또 사람들을 넓히고 어떤 과정이었길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2년, 3년 이런 과정이 가능했을까요? 만약에 그 다단계 같은 경우도 예. 사실 저는 상당히 좀 낯설게 받아들이는 게 네. 다단계라고 할 땐 보통 폰지 사기라고 해가지고 예. 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누군가를 이제 사람을 이제 끌어들여가지고 그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내가 하나 뭐 나눠 먹고 네. 거기서 또 하나 사람을 뭐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이런 또 폰지 사기처럼 다단계 형식을 한다는 건 좀 상당히 좀 이것도 역시 좀 이례적인데 예. 이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이분들이 오랫동안 이런 주가 조작에 관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여기에는 막차 탄 사람들이 흔히 또 네네. 있거든요. 막차 마지막에 탄 사람들. 예. 아마 마지막에 탄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수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고요. 마지막에. 예. 근데 적어도 이거에 대해서 네. 처음에 한 1, 2년 단계에서 예. 여기에 관련했던 사람들은 그러면은 본인이 누군가를 투자자를 유인을 했을 거고요. 그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수익이 발생 본인이 또 이득을 취득했을 거예요. 네. 물론 가장 많이 이득을 취득한 사람은 예. 아마 구속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건 또 단순히 자본시장법 위반뿐만 아니라 이제 폰지 사기라고 해가지고 뭐 특경법 위반이 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검찰이 더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될 일입니다. 라더견 일당과 그 장기간 투자를 한 그리고 대주주 거의 포함된 대주주들은 같이 그 사안을 알고 계속해서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들에게 이런 사안이 불법 행위였다는 걸 알았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겠죠. 결국은 이러한 주가 조작이라든가 예. 아니면 어떤 이런 폰지 사기에 관련된 이런 전체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인식을 맨 처음에는 주도를 한 사람들이 있을 네. 거고요. 주도를 한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서 어떤 부분 역할을 분담을 해서 예. 이제 공모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으면 당신은 예를 들면은 자 이런 뭐 의사라든가 전문직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 투자자들을 모집해봐라 이렇게 역할 분담을 했으면은 뭐 이런 것을 일종의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하는데 예. 그러면 이런 다수의 사람들이 관여됐을 거고 그러면 이 핵심 주도자들은 뭐 주도자로서 구속되고 재판을 받겠지만은 최소한도 역할 분담을 하고 그런 범죄 행위를 대해서 이런 주가 조작에서 저에 대해서 인식한 사람들도 공범이거든요. 예. 물론 이제 범죄 사실에 대해서 검찰이 명확히 증명을 했으면 양형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다 재판을 전부 다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내용이있는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